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계성통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목시공기술사 용어 정의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2단 3강 한계성통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 연년지방 공부를 했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처음부터 돌아가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역 집안에 관련된 중요한 이론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역 집안은 정량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든다. 연역 집안의 정의는 어떤 치마나 활동, 유동, 융기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공학적인 문제점을 일으키는 집안 또는 그런 지층을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연역 집안으로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인간의 공학적인 행위를 했을 때, 시공 행위를 했을 때, 즉 이용 대상이 되었을 때 연역 집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또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연역 집안은 그 구조물, 상부 구조물의 종류라든가 규모, 크기, 어떤 시공 방법에 따라서 연역 집안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연역 집안 정의라고 이렇게 쭉 적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이러한 내용으로 연역 집안 정의를 적으셔도 되고, 여기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의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브노트 하실 때 이것보다 조금 더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역 집안의 문제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연역 집안의 문제점은 어떤 기초 집안의 어떤 성토 제하 또는 가제 성토, 가제 제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토 했을 때 하부에서 포화되었을 때 그 포화된 지하수가 상승을 하면서 강행된 강국수압이 만들어지고, 그 강국수압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배수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국수압의 솟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솟아내 되면서 이 집안은 서서히 압밀치마를 일으키게 되고 활동 파괴가 일어나고 적방 유동이 생기고 용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연역 집안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연역 집안 관련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집안에서, 요 그림에서, 그림을 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답안지를 쓴다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기초 집안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로 포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집안은 우리가 점성토 집안을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지하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기에 이런, 성토를 했다. 가제. 제하를 시켰다. 그러면은 이 지하수는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이 흐른다. 그때 이 수도차를 우리는 델타 H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물의 단순 감마 W를 곱하면 델타 U라는 가행된 강국수압이 발생을 하고, 그때 요 그림, 이 집안은 이렇게 치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옆으로 유동이 생기고 이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융기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뭡니까? 가행 강국수압과 연역 집안의 문제점 되겠죠. 자, 그렇고 어떤 문제가 나왔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면은, 연역 집안 관련 어떤 문제가 나왔다. 버티컬 드레인 중에 샌드 드레인이 나왔다. 페퍼 드레인이 나왔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런 성토하기 전에 이러한 가행강국수압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 포화 점성토 집안의 이 물들을 강국수압을 성토라는 시공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솟아시켜 주는 것이 연역 집안 계량의 원리이다. 자, 그러면은 버티컬 드레인 중에 샌드 드레인이 나왔다. 자, 샌드 드레인의 정의는 이거죠. 이런 연역 집안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연역 집안에서 시공행위를 하기 전에 샌드 드레인이라는 공법을 통해서 가행된 강국수압을 사전에 솟아시켜 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샌드 드레인의 정의가 되겠죠. 어떤 연역 집안의 계량 공법이든 간에 이 가행된 강국수압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것이 그 공법의 정의가 된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기술사 교재 등에서는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그걸 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요령으로 정의를 써주시면 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역 집안의 판단 기준, 판정 기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 종류별로 연역 집안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인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연역 집안을 판단한다. 자, 판단하는 팩터, 판단하는 어떤 인자들은 뭔가 하면 N치, QU, QC, 연역층의 두께 등으로 그 집안이 고속도로의 기초 집안으로서 만족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내린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연역 집안의 공학적인 특성,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연역 집안, 점토 집안의 공학적인 특성. 그러면은 물리적 특성하고 여러분들은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3대 점토 가문의 컨시스턴시 한계, 그 다음에 학산 이중층 이야기도 잠깐 적어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밀. 자, 물이 흑석에서 빠져나가서 압축되는 현상을 안밀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영어 설명 문제에서 다짐과 안밀의 차이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압축되는 현상은, 자, 이 현상들은 결국 뭔가 하면 테레자키의 1차 안밀 과정을 따라갑니다. 1차 안밀 과정. 자, 이 과정에서는 1차 안밀과 2차 안밀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다른 과정에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 이 그림을 말로 표현한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자, 외력, 성토죠, 성토. 이것이 외력이죠, 외력. 외력이 가해지면 가행 간극삽이 발생하고 수도차가 발생하고 이 수도차에서 물이 흐른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가행된 간극삽이 솟아내면서 가행된 간극삽이 받은 하중은 토립자리 전이 된다. 토립자리 전이 된다는 이야기는 토립자끼리 작용하는 힘은 유연적 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연적이 증가되고,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뭐가 됩니까? 자, 흙의 강도가 증가되고, 강도가 증가되면은 이 기초 집안의 지지력이 증가된다. 지지력이 증가되고, 그래서 연약 집안이 개량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연약 집안이 개량이 된다. 자, 요 내용하고 요 그림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갖고 이런 플로 차트를 그리셔도 되고,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밀 소요시간의 산정. 여기서 안밀 소요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요거 안밀 계수를 결정을 하고, 이때 이 식을 환산해 보면은 T90 안밀 시간은 CV분의 TV 곱하기 H 자승이다. 이때 H는 배수 거리입니다. 이건 뭡니까? 안밀 소요 시간 또는 안밀 촉진 시간, 연역 집안 계량 완료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은 연역 집안이 계량이 완료됐다. 그래서 요 공식은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치마량 공식.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치마량 공식. 자, 이러한 이 공식에 있는 각종 기호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서브노트나 답안지에 적지 않으셔도 된다. 서브노트는 옮겨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답안지 적으실 때는 여기서 이런 내용을 적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적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안지도 모자랍니다. 이러한 내용들. 자, 요것들은 뭡니까? 제1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질도 집안의 공학적인 특성은 다일러턴시 현상으로 기명한다, 설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사질도 집안의 가장 연약 집안화 되었을 때 문제점은 지진 진동에 의해서 액상화가 발생을 한다. 근데 액상화의 발생 메커니즘은 첫 번째 원인은 지진 진동에 의해서 하나 발생하고, 두 번째 수도차에 의한 킥샌더 현상에 의해서도 액상화가 발생한다. 결론은 뭡니까? 자연적으로 퇴적된 모래의 단위 중량이 감마 T나 감마 세츄레이션 상태에서 감마 서브로 가면서, 이 감마 서브는 0.95에서 1.1 정도 되는데 1이다. 이것은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하고 똑같다. 그래서 물처럼 변했다. 그것이 액상화다. 액체 상태로 변했다. 그래서 모래 집안의 액상화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 전체 스토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쭉 들어가셔야 됩니다. 쭉 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지금 제가 주섬주섬 이렇게 막 그 경상도 말로 지킨다 이렇게 합니다. 경상도 말로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경상도 말로는 찢긴다. 찢거리고 있네. 이것을 우리는 경상도에서는 찢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찢기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음 놓고 막 찢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답안지에 쓰실 때 그대로 쭉 출력이 되는 거죠. 자, 킥센터 이런 현상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역집안 대책에 대해서, 연역집안 대책에 대해서, 연역집안 대책에 대한 어떤 고려사항, 어떤 공법선정식 고려사항, 고려사항이란 말을 나오면 잘 생각이 안 나면 뭐, 공사관리 5대 요소, 원가, 공정공기, 품질, 환경, 안전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시공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죠. 그것도 풀어서 보면은 경제성, 원가, 환경성, 민원 방지, 이런 것들, 시공성, 품질, 이런 것들 위주로 쭉 적어주셔도 돼요. 꼭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연역지방 계량구물 선정 기준. 연역지방 계량구물 선정할 때는, 자, 안정성 관리에 유의해야 되고, 사면 파괴를 정확히 예측하고, 자, 이것도 뭡니까? 사면 파괴를 정확히 예측하고, 사면 파괴. 우리가 다음 제 4장에서 사면 안정을 다룰 건데, 자, 여기서 사면이라는 이야기가 뭐냐? 사면. 여러분들 고정관념 속에서는 도로를 하기 위한 절송토를 사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집안이 활동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납니다. 모든 흙은 사면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활동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사면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송토를 했다. 기초 집안이 약하다. 자, 이 활동 파괴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집안 하부에 있으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활동 파괴라는 현상을 우리는 사면 파괴라고 이야기하고, 이 연약 집안의 안정성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 집안 안정성 검토는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면 안정성 검토를 한다. 같은 말이죠. 수평의 사면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부에서 이렇게 활동 파괴가 일어나면은 요거는 사면 파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슬쩍 넘어갔지만은 이러한 성토체 파괴 징후를 판단한 데 있어 가지고 이 융기 현상하고 측방으로 이동하는 이 현상, 이거 성토체죠. 성토체. 그래서 여기 측방 이동하는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런 활동 파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활동 파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옆으로 측방 유동신기고 유동되는 흙은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융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측방 이동, SH, 측방으로 변이가 생기는 이 현상이 가장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안정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계측을 통해서 합니다. 계측을 통하고 그 계측 결과를 가지고 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고 관리하는, 판단하는 각종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도메나카 하시모토, 꾸리하리 이츠모토, 마쪼 가와무라, 강국수학, 그 다음에 시바타, 세키쿠치, 성토 속도, 치마 속도에 의한 방법. 저도 그 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해보고 주워 넣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다 공부하시면 토질기술 쪽으로 가시는 거고. 자,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도메나카 하시모토는 이러한 성토체가 있으면 이 측방 유동 변형, SH 델타가 가장 중요하다. 수직의 치마량하고 측방의 변형량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마량 SV하고 측방 변형량을 비교해서 이런 곡선을 만들어 놓고, 요 노란선이 안정성 기준이고, 노란선 위에 가면은 측방의 유동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고, 자, 요거는 측방의 유동이 적기 때문에 조금 안정하다. 그래서 요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위험하고 이렇게 가면 안전하다. 자, 이 측방 변이라는 치마량은 뭐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주워내겠습니까? 계측을 통해서 주워낸다. 자, 그럼 이 내용은 결국 뭡니까? 연약 집안에 대한 계측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쓰실 수가 있겠죠. 보통 기술사 교육에서는 연약 집안 계측에서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토공 시공관리, 연약 집안이라는 말이 붙지 않아도 성토공 시공관리라는 이야기는, 자, 이런 성토를 했을 때 성토 하중 W가 상대적으로 크면은 이 하부 집안은 연약하죠.
성토체의 규격, 규모,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 하부 집안의 치마 활동, 유동, 융기 현상이 심해지면은 연약 집안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공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 집안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토목에서는 주로 도로 등을 시공하는 성토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약 집안을 우리가 다루는 어떤 범주가 시공에서 다루는 범주가 성토공. 이 성토는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제방이 될 수도 있고 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준설 매립했을 때 해안가에서 준설 매립했을 때 준설 매립하고 나면은 준설 초기에는 그분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준설 장비가 들어가기 위한 트리플커빌리티 장비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연약 지방 계량 공법이 있습니다. PTM 수평 진공 배수 공법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준설 장비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연약 지방 계량을 하겠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연약 지방 계량하는 공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버티컬 드레인, 샌드 드레인, 페퍼 드레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우리가 일반적인 토목 시공에서 도로나 제방, 댐 등을 할 때는 성토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성토공 시공 관리 그러면은 연약 집안의 계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론이나 전체적인 공법의 개념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사 교재 잘못 보시면은 아주 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 고정관념을 깰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답안지도 아주 자유롭게 기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도메나카 하시모토와 마쪼 가무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안정, 불안정을 판단하더라. 이렇게 그래프,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요런 3개 정도 가지고, 안정성 판단을 한다고 여러분들 답안지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책공부 선정 시 고려사항. 자,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책공부 선정 및 설계 시 검토할 사항은 치마량, 치마시간, 앞밀도, 침시, 앞 3가지를 가지고 설계, 시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앞밀도는 용어설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앞밀도, 용어설명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책공법은 크게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리별 공법을 원리별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별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 기술사 교재에서는 이 토지별 대책공법이 잘 소개가 되어 있죠. 치압, 탈배고, 진답, 폭전, 약동. 근데 꼭 점성도 꼭 모래 뭐 이런 건 없죠. 섞여 있죠. 그리고 각종 대책 공법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 공법의 그림들 여러분들 답안지 그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치안 공법 이렇게 용어설 문제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강제 치안 공법, 자중 강제 치안 이렇게 용어 설명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다. 이 그림 중에 하나가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림만 달랑 그려놓고 집에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런 페퍼 드레인이 문제가 나왔다. 물론 기술사 교재에서는 뭐 이 장비, 시공, 순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 설명 문제에서 뭐 페퍼 드레인이라는 용어 설명 문제가 만약에 출제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술사 교재에 보시면 페퍼 드레인에 대해서 뭐 아주 세세하게 잘 소개가 되는 책들이 많이 있죠. 다 암기하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시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 그것도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영원히 시험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현재 상태에서 기술사 답안은 내가 공부한 내용 속에서 아는 것만 골라서 쓰시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이 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통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의부터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정의는 좀 천천히 생각하고 자, 여기서 연약 집안의 문제점 또는 정의를 한번 먼저 연약 집안의 정의 페퍼들의 정의 말고 연약 집안의 정의를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기초 집안이 있고 여기에
성토 시공을 하고자 한다. 당초의 지하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수도차 때문에 물이 흐른다. 이때 수도차를 델타 H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감마 W로 곱하면은 가행강국수 U가 된다. 이렇게 가행강국수가 발생하고 이때 이 집안은 치마가 발생하고 이렇게 활동이 발생하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유동이 발생하고 이렇게 용기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 연약 집안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성토. 자, 그럼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포화점성토 갈로 연약 집안 위에 성토 시공 시 가행강국수압이 발생해서 유역력이 감소되면서 집안의 전단 강도가 감소되고 뭐가 지지력이 감소되어서 여기서 치마, 활동, 유동, 용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연역 집안의 문제점이다. 요거 문제 하나 적어주죠. 용어 설명 문제지만 두 번째 이제 자 페파드레인의 정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페파드레인은 집안에서 자, 버티컬 드레인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페파 드레인 또는 샌드 드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드 드레인. 자, 페파 드레인은 연약 집안 중에 배수제를 페파가 배수제죠. 배수제를 시공해서 가행된 강국수압을 솟아시키는 공법임. 여기 정의입니다. 공법임. 이렇게 정의가 끝났습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정의는 모든 연약지방 계량공법에 공통으로 쓰면 되는 거죠. 자, 집안 속에 시공해서 강된 강국수압을 사전에 시공 전에 솟아시켜 가지고 집안의 전단 강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공법임. 이게 정의입니다. 어떤 공법이 나오든 간에 정의는 동일합니다. 그 얘기되고 여러분들 페파드레인에 대한 정의를 잘 쓰려고 덤비면 잘 기억이 안 나죠. 기술사 시험은 아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아는 것만. 그리고 세 번째, 페파드레인 원리 또는 모식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부 집안에 연약하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 기둥을 시공하고 여기에는 샌드매트를 깔아주고 모래를 포설합니다. 샌드매트를 깔아주고 프리로딩을 같이 한다. 프리로딩 병행을 한다. 이것이 모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라는 점을 봤을 때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이 배수가 되죠. 그때 이것을 뭐라고 하면 D 영양원의 반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종의 배수거리입니다. 배수거리. 그래서 이게 일면 배수의 경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H라면 요거는 프리로딩 했을 때의 배수거리가 되고 요거는 뭡니까? 샌드 드레인이나 페파 드레인 했을 때의 배수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식도.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 그림 옆에다가 자, 앞에서 우리 안경 공식이 있습니다. T 안밀 촉진 시간은 CV분의 TVH 자성이다. 이때 H는 프리로딩인 경우의 배수 거리이고 자, T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T2는 뭔가 하면은 CV분의 TV 곱하기 이번에 DE. 이때 DE는 결국 뭡니까? 페파드레인의 배수 거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T2가 T1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이러한 페파드레인 시공을 하게 되면 프리로딩만 했을 때보다는 안밀 촉진 시간이 빠르다. 안밀 촉진 시간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연약지방 계량하는데 시간이 빠르다. 공기가 단축이 된다. 프리로딩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경제성은 있겠죠. 공기가 충분하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프리로딩을 하고 공기가 짧고 시간이 급할 때는
프리로딩하고 페퍼드레인하고 병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로딩하고 페퍼드레인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용어정의 정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같은 형 샌더드레인 마찬가지입니다. 페퍼드레인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요 명칭만 페퍼드레인인 경우에는 페퍼드레인이라고 적어주시면 안 되고, 샌더드레인인 경우는 샌더드레인만 적어주시면 안 되고, 메나드 원형 드레인인 경우는 메나드 원형 드레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법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 그림은 똑같죠. 이 정도면 충분히 한 페이지 안에 답을 쓸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페퍼 드레인, 샌더 드레인에서 정확한 내용을 더 많은 좋은 내용을 쓰려고 끙끙대다 보면은 시간을 놓치고 답을 쓸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연약지방 계량공법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치안공법. 치안공법은 이 속에 연약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어떤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그림은 필요 없고, 앞에서 우리가 그려드렸던 가행된 강국소이 발생하고 치마 활동 유동 윤기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가행된 강국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리 그 땅 속에 양질의 재료로 치환을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요. 각 문제마다 여러분들 용어정의 한 문제씩 외우면요. 치압, 탈배고, 진다, 폭전, 약동. 11문제죠. 그럼 여러분 답안지 11개를, 모범 답안 11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이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쓸 수 있죠. 그 대신에 뭐,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개념 모식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각종 공법의 그림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원리는 이거다. 시공 개념들은 저거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요령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흙의 전당 강도 증가율도 공부를 하시죠. 이거는 뭡니까? 이 하부 집안의 강국 사업이 언제, 어느 만큼, 어떻게 소산되어 가지고,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 건지, 두 달 뒤에는 어떻게 될 건지, 전당 강도가 어느 정도 증가될 건지를 시공을 해서 공기도 정하고, 설계도 하고, 공법 선정도 하겠죠. 그런데 활용하는 것이 이 전당 강도 증가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계 성토과라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공을 하다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 하부 지방을 완전히 연약 지방 계량을 한 상태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고, 자, 시공하면서 그 활동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계량해야 될 대상 집안은 뭡니까? 준설 매립했을 경우에 이런 바다에 여기에 준설선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 속에 있는 준설토를 여기서 매립을 이렇게 했습니다. 매립을 하다 보니까, 자, 매립했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 죽탕이죠. 죽탕. 함수비가 엄청 높은 죽탕입니다. 초연약 지반이죠. 자, 그래서 이 매립토가 이렇게 침강을 합니다. 침강을 한 상태에서 여기는 아직도 물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자, 이 준설 매립 집안에다가 어떤 뭐 건물을 한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각종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은 뭡니까? 아주 연약한 초연약 집안이죠. 이 연약 집안 계량을 해야 됩니다. 계량을 하다 보니까 연약 집안 계량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페퍼 드레인 장비라든가 샌드 드레인 장비라든가 뭐 DCM 장비라든가 각종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부가 물기가 많고 초연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장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쉽게 하면 트래피커빌리티, 연약지방 계량 장비의 장비 주행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 표면을 건조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계량을 해줘야만 장비가 들어가요. 이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PTM, 프로그레시브 트렌칭 메소드, 수평 진공 배수 공법, 각종 공법을 동원해서 이 상부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비로소 여기에 이러한 연약 지방 계량 장비가 들어가서 이 하부 지방에 샌드 드레인을 한다든가 페퍼 드레인을 한다든가 이러한 연약 지방 계량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 하부 연약 지방을 계량한 상태에서 상부를 시공하게 되고요. 이러지 않고 그냥 함수비가 높은 점토 집안에
도로를 성토하고자 한다. 함수배가 높은 도로, 점토 지반 등에 여기가 포화 상태다 또는 함수배가 높다. 이러한 점토 지반에 이러한 성토,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댐 등을 성토를 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원리가 어떻습니까? 자, 제하, 하중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가행된 강국수압이 발생하고, 가행된 강국수압이 발생하면 유역력이 감소하고 전단 강도가 감소하고 결국은 이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감소해서 활동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활동 파괴는 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성토체를 같이 갖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 하부 지반에서만 이렇게 활동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되 이러한 상태를 좀 줄여가면서 천천히 시공하는 소리는 단계 성토, 스테이지 컨스트럭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이지 컨스트럭션. 스테이지 컨스트럭션. 제가 만약에 저는 출지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강의는 하기 때문에. 출지원에 들어간다면은 용어 설명 문제에 스테이지 컨스트럭션, 단계 성토, 이런 용어 설명 문제 한번 내고 싶어요.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 자, 우리는 이렇게 1단계 한번 성토를 하고, 1단계 성토를 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자, 1단계 성토를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가행 강국수압이 상승하고, 유형이 감소하고, 전단 강도가 감소하고, 지질이 감소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가행된 강국수압은 서서히 소산이 되고, 강국수압이 줄어드니까 유형력은 증가하고 전단 강도가 증가하면서 지지력이 확보되고 활동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요 정도 성토했을 때는 활동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정도의 하중이다. 이때의 높이를 한계 성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 성토. 쉽게 하면 연약 지반의 문제점, 특히 활동 파괴.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일정한 성토의 한계를 한계 성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제 성토 제하 시 각 단계별 성토고 결정은요. 1단계 성토고 H1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토고 결정은 계산에 의한 한계 성토고 이하로 하고, 그래서 H1은 HF 이하로 한다. 다음 단계 성토 2단계. 다음 단계 성토는 성토 계획에 따라 성토 속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요 사이에 정치 기간이 있습니다. 요만큼 성토하고 이러한 어떤 전단 강도가 다시 확보될 때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될 거냐.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계산식은 뭐죠? T는 CV분의 TV 곱하기 H 자성이라는 압밀 촉진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압밀 촉진 시간이 결국은 뭡니까? 정치 시간이 되는 거죠. 정치 기간. 그래서 요만큼 쌓아 나왔을 때 이 하부 지반의 가행된 강국수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산이 되고 이것이 압밀이 완전히 완료될 거냐. 시간. 그것이 우리는 정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단계 성토 시 한계 성토가 이하로 성토하는 정치 기간을 두고 다음 단계 성토를 실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정치 기간은 T = CV분의 TVH 자성으로 구한다. 이때 H는 하부 기차 지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배수거리 H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 그림은 그냥 두겠습니다. 이거 지울까요? 요것만 지우겠습니다. 여기도 지우죠. 요 그림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단계별 성토고는 1차 성토고, 2차 성토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러한 단계 성토 공법을 우리는 완속 제약 공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스테이지 컨스트럭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성토를 하고, 또 2단계 성토를 하고, 이렇게. 요거는 성토 높이 그래프죠. 그리고 방치 기간 또는 정치 기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 성토 적용할 때, 한계 성토는 계측을 하면서 합니다. 계측을 하면서 이 부분의 어떤 상황을 강국수압도 계측하고, 그 다음에 집안 치마량도 계측하고, 수평 변화량, 수직 변화량 다 계측하면서 하겠죠. 그래서 3회 안전 검토 후 판단함이 원칙이다. 3회 안전 검토한다. 이해되시죠? 이제 3회 안전 검토를 한다.
활동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우리는 사면 안정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역 집안 안정성 검토는 뭐요? 사면 안정성 검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측을 실시해서 연역 집안상의 성토의 파괴 징후 등을 측정한 후 안정 해소 후 불안정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 자, 성토의 파괴 징후를 측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앞에서 공부했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었죠. 6가지 방법. 저는 지금 이거 못 외웁니다. 암기 못합니다. 저는 암기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시험 다시 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개시켜드렸던 6가지 관리 방법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4가지 그래프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거 성토 파괴 징후, 그 다음에 성토 안전 관리하는 방법, 뭐 도메나가 하시모토하고 뭐 일본 사람 이름 제가 몇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래프 4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안정성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계측입니다. 계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될 공식, 요거 1차 한계 성토 공식 H1은 여기 1차 한계 성토입니다. 1차 한계 성토의 높이 H1은 감마 T FS 안전율은 우리가 1.5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요 사면 안전율입니다. 5.7 곱하기 CU. 5.7 요 숫자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CU는 뭡니까? 비배수 전당 강도. 그 다음에 정치 시간. 자, 2단계 성토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T는 CV분의 TV, D자서. 이때 D는 뭡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연약 지방 결합을 하기 위해서 버티컬 드레인을 했으면은 요게 D가 되는 거고, 그냥 하지 않았으면은 여기까지 이 높이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D는 연약층의 두께 또는 배수 거리에 해당이 되죠. 배수 거리. 물이 빠지는 거리를 우리는 연약층의 두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토고. 자, 2단계 하는 요 성토고는 얼마를 할 거냐. 자, H2는 감마 T FS분의 5.7로 똑같습니다. 여기서 CU에다가 이번에는 증가한 델타 C, 증가한 점착력의 값, 증가한 강도 값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증가한 델타 C. 자, 이때 델타 C는 우리가 앞에서 P분의 CU라는 뭘 공부했습니까? 강도 증가율 알파를 공부를 했습니다. 강도 증가율에다가 뭐 증가 하중에다가 요거 U, 요걸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토질 기술사고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계 성토의 선정 부적절 시 문제점과 대책. 샌드드레인을 예를 들어보면 샌드드레인 시공 완료 1단계 성토 완료되기 전 성토체 상부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런 그림입니다. 요거는 그림이 여기에 샌드드레인하고 샌드매트를 깔고 이렇게 우리가 성토를 하는데 1차 한계 성토고 그 다음에 2단계 한계 성토 이렇게 했죠. 그래서 1단계가 성토 완료되기 전 성토체 상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한계 성토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심도, 이 D가 클 때, 대심도 연역 지방상에서 두께가 30m 이상 되면은, 여기에 20m 이상의 고성토인 경우에는, 개축 후에, 우리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안정성 관리 방법, 카무라 도메나가 하시모토 방법에 의한 안정 해석 결과, 불안정한 영역인 경우에 있어서 성토 작업 정도는 개척 안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안 적으셨습니다. 고성토인 경우, 자, 불안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적 구조물의 피해. 만약에, 물론 뭐 아주 넓은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도로 등을 성토할 때, 자, 이렇게 성토를 하는데, 치마, 활동, 유동, 용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었다. 어떤 구조물, 뭐, 교량의 교대가 있었다. 그러면은, 인적 구조물에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관로, 여기에 뭐,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가 묻혀있다. 여기에 뭐, 철도가 있다. 도로가 있다. 이러면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 단계별 프리로딩 제한 시 하부 연약층의 측방 유동에 의해서 샌드드레인의 파동으로 수직 배수 기능을 상실한다. 이건 뭡니까?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샌드드레인을 시공을 했는데
이렇게 성토를 하니까 치마가 일어나고 활동이 일어나고 유동이 일어나면서 이 샌드드레인이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샌드드레인은 뭡니까? 이렇게 배수가 잘 되기 위한 모래기둥인데 이게 파괴가 일어나면은 버티컬들의 연직 배수 기능이 없어지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자, 대책. 한계 성토를 재검토하고 조정하고 도로인 경우는 깊은 기초 교량으로 연역지방을 통과하여 공기를 단축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연역지방 처리및 연역지방 성통 시공 사례입니다. 요거 제가 노란 바닥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공 단면이죠. 샌드드레인하고 위에 프리로딩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차 성토는 높이 5m 1개월 대기 방치, 2차 성토는 높이 6m 2개월 대기, 3차 성토는 높이 4m 2개월 대기, 4차 성토는 높이 5.3m 16개월 대기. 이런 식으로 이 높이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다리는 시간을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설계를 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계측을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공하는 것이 단계 시공이다. 컨스트럭션, 스테이지 컨스트럭션. 이런 단계 시공을 할 때 우리는 한계 성토고와 정치기간을 정해서 시공을 하고 성토공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안전관리하는 방법은 도메나 가시모토라는 그런 방법들. 일본 사람들, 저는 잘 암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매진말. 성토 시에는 완속 제하 또는 단계 시공, 천천히 시공해야 되고, 성토고는 안정성 검토, 3회 안정성 검토 결과에 의한 한계 성토고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계 성토고라는 용어 설명문이 나오면 이렇게 길게 적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답안지에 적어보시면 한 5페이지 이상 분량이 나옵니다. 만약 용어 정의면 한 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더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계 성토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러한 연약 지방상에서 이러한 성토하는 방법의 종류가 뭐만 있느냐.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서차지공법, 프리로딩 쭉 소개가 되는데, 그 종류를 여러분들 한 번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게 좀 시원합니다. 책을 보다 보면은 용어나 단어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 연역지방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연역지방 성토 공법에 대한 어떤 종류별 정의를 한번 내려보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역지방 성토 방법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